제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가대표 영어 강사가 되고 싶은 이재훈 선생입니다. 이번에 정말 아주 기가 막힌 책 제대로 한 권 써서 여러분들에게 자랑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책입니다. 이런 영어책, 이런 영어 기출 전문서 어디에도 없다라고 자부합니다. 여러분, 기출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과거란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공무원 시험에서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기출문제, 즉 시험에서 이미 출제되었던 문제들은 그 출제 영역과 난이도를 파악하는 데 있어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무 영역의 구분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너무나 한정없이 쉬운 문제만 다루는 분이 있고, 말도 안 되는 어려운 문제만을 또 파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비극입니까? 기출문제를 잘 보면 이 출제 영역과 난이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 기출문제입니다. 또한 이 기출문제는 다시 유사, 즉 비슷하게 혹은 똑같이 동일하게 반복 출제되는 것이 공무원 영어시험의 엄연한 경향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출문제의 정확하고 면밀한 분석과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는 우리 모든 공무원 수험생들에게 있어 아주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선생님 자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아시는 분 아시죠? 최근 4년간 저 이재훈 선생님이 시험을 보면 문제지만 나오지 정답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최초로 영어시험 가답안 정답 복원율 1위입니다. 창피합니다. 좀 자랑 조금 했습니다. 원래 겸손한 사람인데 일단 선생님의 어떤 이런 건 좀 보여드려야지, 이재훈 선생님 강의 들으면 확실하구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특히 말입니다. 기출문제 분석, 특히 공무원 영어시험. 그 중에서도 특히나 문법 영역에서의 기출문제 분석은 아주 더 큰 가치와 중요성을 갖습니다. 어떤 경우는 말입니다. 오히려 정확하게 문법 지식을 아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만들어서 멘붕 상태로 만들어서 실패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이건 왜 그런가? 이건 상당히 불편한 느낌이 들 정도의 공무원 시험 영문법만의 독특하고 유별난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뭔 말이냐? 문법은요, 크게 규범 문법과 기술 문법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규범 문법은 뭐냐? 말 그대로 규범을 내리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국립국어원에서 짜장면을 자장면으로 써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농담으로, 야, 그러면은 짜파게티가 아니라 자바게리냐, 잠봉이 되는 거 아니냐. 응? 그 규범을 내려주고 이렇게 쓰라고. 이 규범문법입니다. 이건 뭐냐면 전통 문법에 근거해서 무엇이 올바른지 혹은 무엇이 허용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규정을 내리는 방식의 이 문법이고요. 그리고 기술 문법은 뭐냐? 전통적인 규범 상관없이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을 그대로 기술하는 방식의 문법이 바로 기술 문법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탭스 아시죠? 국내 토종 영어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탭스의 문법 영역은 원어민, 즉 네이티브 스피커가 실제 사용하는 허용 범위 안에서 기술 문법의 지배를 받는 문장 구조를 묻습니다 라고 그 기준점을 제시하고 또 대체로 거기에 맞게 또 출제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배우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또 이제 그 탭스를 가르치는 교사, 강사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의 기준점을 가지고 문법 시험에 대처할 수 있는 반면에 공무원 영어 시험은 어떤 출제 기준도 명확하게 제시된 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문법 같은 경우 어떤 문제는 규범적 견지에서 또 어떤 문제는 기술적 입장에서 문제를 출제하고 답을 내다 보니까 거기에서 빚어지는 애매함과 혼동스러움으로 인해서 우리 많은 공무원 수험생들이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 공무원 영어 공부해본 사람은 압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시험은 시험이고 합격자는 배출이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한 답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해결책 역시 기출문제 분석에 있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2001년부터 2012년까지 국가직 7급 9급, 지방직 7급 9급, 경찰직, 서울시, 국회 8급, 법원직 참 많기도 하죠. 이 기출문제를 아주 면밀히 분석해서 제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공무원 시험 객관식 시험이죠. 그럼 뭐냐? 특성상 상대적으로 더 적절한 선택강을 골라야 하는 절대적인 특성이 존재됩니다. 명확한 출제 기준이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절대적인 영어 출제 순위가 있음을 알아냈고 이 영어 출제 순위에 마무리서를 내게 되었습니다. 많은 우리 공무원 수험생들의 의견을 종합 수렴해서 제대로 된 책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혼자 만든 것이 아닙니다. 많은 똑똑한 연구원들 많이 참여했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급으로다가 샌디에고 주립대학 테솔 출신 선생님으로다가 물론 그 중심엔 저 이재훈 선생이 있었습니다. 그 제가 당연히 이것으로 강의를 합니다. 저 잘합니다. 강의. 아는 사람 합니다. 은근히 매니아층 두텁습니다. 과연 한 인간이 얼마나 강의를 잘할 수 있는지 그 큰 점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적의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공무원 영어에 정확한 이론과 기출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꼭 알아야 될 이론도 같이 실어놨습니다. 이것이 겸비된 최초의 공무원 기출문제 마무리서가 될 것이라고 당당히 자부하는 바입니다. 부이 책과 제 강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셔서 여러 제자님들이 공무원 합격의 영광을 그 누구보다 빨리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국가대표 영어 강사가 되고 싶은 이재훈 영어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요거로 딱 인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너스로다가 요거 딱 끝내고 선생님이 과연 일반 영어와 공무원 영어의 차이점 무엇이냐? 이렇게 알고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라는 것들을 뽑아서 또 강의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샘플 강의, 인트로 강의 할 땐 번드르르 하다가 막상 비싼 돈을 내고 결제하고 들어보니 이건 또 속았구나 라는 그런 이제 전철은 끝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재훈 선생님 영어 강의 듣고 성적 오르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하십시오. 너무 센가요? 어찌됐든 보시고 결정해 주십시오. 다음 끊지 마시고 딱 끊으면 이게 있구나. 밑으로 잘잘잘 흐르는 게. 또 좀 남았죠? 선생님 강의 들어갑니다. 보시고 공무원 영어는 이렇게 다르구나 라는 것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 커트합니다. 커트! 제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훈 선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여러분이 배워왔던 학교에서 배워왔던 외국어 학원에서 배워왔던 영어와 공무원 기출영어가 어떻게 다른지 몇 문제 뽑아서 한번 직접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다음은 실제 공무원 기출문제들입니다. 여러분이 배웠던 내용과 다를 수 있으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2004년 국가직, 2008년 경찰직 기출입니다. 동일한 문제가 출제된 바 있습니다. 자, he employed man he thought was diligent입니다. 선행사 다음에 주어 다음에 think나 suppose나 believe나 feel이나 claim이나 know나 이런 동사 따위가 오거나 혹은 I'm sure가 왔을 땐 이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격을 결정해라 배웠을 것입니다. 자, he thought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was 동사 바로 잡히기 때문에 여기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있는 자리죠. 그런데 여러분 배우셨을 겁니다. 주격 관계대명사는 원칙적으로 생략할 수 없다. 그렇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원칙적으로 생략할 수 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원칙이고 예외고 나발이고 절대 생략할 수 없다. 그러나 주격 관계대명사라도 생략할 때가 있죠. 생략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바로 주격 관계대명사 다음에 비동사가 있을 땐 통째로 세트로 바로 생략할 수 있죠. 그 다음 주격 보호 대신 쓰이는 주격 관계대명사 역시 생략 가능하죠. 그 다음 here is, there is 구문에서의 주격 관계대명사 역시 생략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격 관계대명사 다음에 삽입절이 나올 땐 역시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장은 맞는 문장, 틀린 문장? 맞는 문장입니다. 물론 후가 있으면 깔끔하게 보이겠습니다만 주격 관계대명사 다음에 he thought라는 삽입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때 후는 생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부지런한 한 남자를 고용했다라는 이 예문은 옳은 문장입니다. 그러나 2004년 국가직 오답 처리, 2008년 경찰직 오답 처리, 틀린 문장 처리했습니다. 이건요, ETS 있죠. 토익, 토플을 주관하는 ETS에서도 공인한 그런 옳은 문법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공무원 영어를 공무원 영어스럽게 공부하지 않으면, 공무원 영어로 공부하지 않으면 열심히 공부해 놓고도 아까 말씀드렸죠. 오히려 정확한 문법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을 불합격의 구렁텅이로 빠뜨릴 수가 있다. 차라리 이것은 여러분들이 공무원 합격하고 나셔서 교양 과목으로서의 영어를 공부할 때 이렇게 배워두면 참 좋습니다. 이 기준을 선생님이 제시합니다. 그죠? 적어놨죠. 써봐. 이게 안 나오네요. 나오네요. 보세요. 관계대명사 바로 다음에 삽입절이 나올 때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 가능합니다. 토익, 토플 출제기간 ETS에서도 인정한 사항이니 아마 고등학교나 일반 외국어 학원에서도 이렇게 배웠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무원 시험에서는 틀린 문장으로 간주되어 오답 처리되었습니다. 이재훈 선생님의 공무원 영어 총정리.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그 책의 원래 가제였습니다. 기가 막힌 거 나왔습니다. 어법상 밑줄 친 곳에 가장 적절한 것은 09년 지방직 수탁 국어 문제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부분 보시면 되죠. It's time, it's high time. It's about time. 대절 다음에 여러분 가정법에서 이걸 공부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학자에 따라서 이건 가정법 구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것까지 우리 들어갈 필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뭘 알고 계십니까? 자, 이 해야 하는데 이미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지금 뭐뭐 해야 할 때이다라는 그런 구문 아닙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 대절에 동사 형태를 어떻게 배웠습니까? 당연히 가정법 과거동사, 즉 과거동사 이게 들어간다라고 배웠을 거라. 그럼 이렇게 알고 3번 딱 리뷰도 치고 들어가면 될 것인데 또 어떤 책에는 실질적으로 공무원 수험서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건 공개된 샘플 강의이기 때문에 출판사가 어디다, 저자가 누구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혹시라도 그렇게 나온 책이 좀 폐기시키십시오. 무슨 말이냐? It's high time 됐다음에 질문합니다. 주어 should 동사 원형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에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당위의 조동사 should는요. 특히 본문 구조에서 여러분 충고, 주장, 명령, 충주, 소요, 제명, 충고, 주장, 소망, 요구, 제한, 명령 의 동사 혹은 그 의미를 가진 명사, 형용사 다음에 종속절 대절에서는 조동사 should를 생략해서 쓰기도 한다. 그래서 뒤에 동사 원형이 온다. 배우셨을 거예요. 아주 그저 틀에 딱 갇힌 영국 문법에서는 should 동사 원형을 쓰고 미국 영어에서는 should를 뺀 그냥 동사 원형이 오기도 한다.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또 이것도 배웠죠. lest, L-E-S-T, 모험하지 않기 위하여. 다음에도 should 동사 원형이 오는데 이때 lest 다음에 오는 should 동사 원형에서 lest 주어 should 동사 원형에서 이 should는 또 생략될 수 있기 때문에 lest 주어 동사 원형 가능하다. 배우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이성적 판단의 형용사 배우셨을 거예요. important, necessary, natural, vital. 그렇죠? 이런 형용사 뒤에 또 다른 대절 종속절에서 또 should는 생략 가능합니다. 뒤에 동사 원형 올 수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만 배우다 보니 어떤 분들은 무책임하게도 여기에도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에서 should를 뺀 동사 원형이 올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써서 책도 있습니다. 안 됩니다. 한때 미국 구어체에서 통용된 표현입니다. 공무원 영법에서는 절대 should가 빠진 상태에서 동사 원형이 올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적용이 된다면 이것은 답이 두 개입니다.
2번, 3번. 왜? 이 리뷰가 왔다는 것은 should 다음에 리뷰가 와서 should가 생략된 꼴이라고 생각하면 2번도 답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틀립니다. 답은 reviewed 3번이었습니다. 뭐 해야 될 때입니까? 중동에서 우리의 외교 정책을 재검토해야 할 때이다. 해석은 이렇게 됩니다. 보죠. 자, 보십시오. It's high time 국문에서 대절의 should가 생략 가능하다고 나온 책 국내에도 몇 권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배운 학생들도 적지 않습니다. 현실입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정답은 2번과 3번 둘 모두 정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it's high time, it's time, it's about time 다음에 should가 생략된 주어 동사 원형의 형태는 한때 미국 구호에서 통용된 적이 있을 뿐 정식적으로 공인된 사항이 아니며 공무원 영어 시험에서는 틀린 용법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지없이 3번입니다. 또 지금 기가 막힙니다. 다음 밑줄 친 곳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곳을 고르셔. 2007년 국가직 문제입니다. 여러분 외국어 학원에서 이렇게 배우셨을 겁니다. 얘들아, 니네 선행사에 올이 왔다고 해서 무조건 관계대명사 대시 오는 건 아니다. 지금 여러분 미국 가봐라. 선행사가 올 혹은 올의 수식을 받는 명사가 온다 하더라도 that 대신에 which 많이 쓴다. 여러분은 여태까지 틀리게 배운 거야 다라고 배운 학생이 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외모는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만 문학 소년입니다. 선생님 취미는 음악 감상과 독서입니다. 특히 영미시를 좋아하는데요. 그 현대 영미시를 보면 아예 그 시 중에 all which 이런 게 있어요. 즉 선행사 all을 잡고 문법적으로 선행사 all 잡고 뒤에 관계된 which 깔린 것이죠. 그건 걔네들 얘기고. 여러분 관계대명사 중에 that은 조상이 되는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이 that은 정관사 더의 또 원형 즉 조상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who나 whom이나 which나 이런 것들이 관계대명사 되기 이전에 관계대명사 that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 that은 지금도 뭡니까 소유격으로 쓰이지 못할 뿐 사람, 사물, 동물을 다 수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 옛날 두루두루 쓰였던 that의 흔적인 것이죠.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이 that은 한정성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어렵게 공부하실 것이 아니라 that은 계속적 용법에 쓰일 수 없고 또 대답해 관계대명사 대답해 전치사가 올 수 없다는 것은 아주 간단한 이치예요. 왜? 관계대명사는 가장 그 주요한 임무가 뭐야? 앞에 있는 선행사 수식하는 거야. 봐봐. 이 교탁인데 보이나? 이 교탁이 이게 선행사야. 그럼 내가 관계대명사야. 그럼 이렇게 수식을 하는 이게 바로 that의 모습이다. 그 계속적 용법은 형태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선행사 있고 콤마 있고 관계대명사 박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행사와 관계대명사 사이에 뭐가 껴서 이물질이 꼈잖아. 콤마. 안 돼. that은 원초적인 관계대명사야. 있으면 안 돼. 그리고 선행사 있고 전치사 있고 관계대명사 that이 있어. 그럼 또 바로 수식해줘야 되는데 관계대명사 그러니까 관계대명사가 선행사에 뭐가 이물질이 껴있어? 전치사 껴있단 말이야. 아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 관계대명사 대답에는 콤마도 올 수 없고 전치사도 올 수 없습니다. 그 옛날 한정성이 강했던 관계대명사 that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죠. 그러다 보니 말입니다. 사람 플러스 사물 동물이 같이 왔을 때 복합선행사 왔을 때 자 이리로 다가오고 있는 저 소년과 개를 보아라. 소년에 맞추어서 후를 쓰자니 개가 울고 개에 맞춰 휘치를 쓰자니 소년이 울어요. 이럴 경우엔 관계대명사 that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자 의문되면 세상급 서수 all, every, any, no, the, very, the same, the only가 선행사이거나 선행사를 수식할 경우 관계대명사는 that이 우선한다. 있죠? 자 all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2번과 4번 보십시오. Which is needed 이거 썼다고 해서 미국 사람들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전에 이게 2007년 국가직 나왔을 때 이거 그거 넣자고 말입니다. 이의 제기하자고는 웃긴 소리요. 아니 that이 우선하고 누구나 제대로 영어 배운 사람이면 4번 that이 온다는 거 아는데 이 위치가 들어갔다고 이의 제기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선생님 말씀드렸죠? 선생님은 제일 먼저 이 보고를 해서 가답안을 내는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의 제기를 해라 해서 먹힌 것이 딱 하나 있으면 경찰직에서 little 나온 거. 선생님이 최초 발견해서 최초 제기해서 그거 물론 선생님이 경찰 그 시험 출제 기간에 가가지고 한 건 아닙니다만 제가 그 카페에다 그
분위기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거 딱 선생님이 요거는 이 제기해서 요건 복수정답 된다. 그거 빼놓고는 근래에 영어에서 복수정답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공무원 영문법, 공무원 영어에 맞추어서 공무원 영어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원서에 보면 이거 맞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많이 배웠죠? 사람의 성질 형용사죠. foolish, stupid, silly, 또 wise, clever, kind, unkind, 뭐 careful, careless. 이런 사람의 성질 형용사는 뒤에 뭐가 와? 그렇지. 부정사 의미상조로서 for 플러스 목적격이 아니라 of 플러스 목적격이다. 이것도 깊게 파고 들어가면 이거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듯 of로 바꿨을 때요. of you to 부정사가 앞으로 나가서 그 옳은 문장이 되니까 비문이거든.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파고 들어갈수록 이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을 하냐면은 이거는 공무원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가볍게 터치하고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그거. 즉 사람의 성질형용사 아까 말씀드렸던 stupid, foolish, wise, clever, kind, unkind, careful, careless, thoughtful, considerate 다음에 of다. of 플러스 목적격 투부정사다. 그냥 알고 있으면 그것만 퉁치고 넘어가면 될 것을 실질적인 영문법 원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 지사 여러분 끊겼죠? 이 PT 자료가 9페이지께 누락이 돼가지고 그만 한참 강의가 열이 올랐는데 말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더 멋진 모습 이어나가면 되죠. 말씀드렸듯 사람의 성격, 품성을 나타내는 kind, unkind 이런 것들은 행위자의 초점을 두는 경우 of 플러스 목적격을 쓴다. 이게 또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의미상 주어가 되는 행위자의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닌 행위 자체에 초점을 두는 경우는 특히 foolish, stupid 같은 경우에 for you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보세요. It was foolish for you to go there. 네가 거기에 간 것은 foolish하다. 이런 의미로 쓰일 때, 즉 이 행위 포인트 둘 때는 for 플러스 목적격도 가능한 것이다. 그렇지만 선생님이 여기에 서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건 말 그대로 가능하다. 일반적이진 않고 공무원 시험에서는 쳐주지 않는 이론이다. 그래서 여러분 공무원 영어는 공무원 영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쳐 온 선생님에게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앞으로 foolish, stupid 다음에 부정사 앞에 의미상 주어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그냥 중등이 2학년 실력 그대로 of 플러스 목적격 쓰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외국어학원에서 말입니다. 에? 아니면 어디 저 대학 강단에서 여러분 에? 사람의 성질 형용사 앞에 무조건 of 플러스 목적격 온다고 배웠지? 아니야. 실질적으로 for 플러스 목적격도 올 수 있어. 행위에 초점을 두는 경우엔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헛영어를 배웠구나. 죽은 영어를 배웠구나. 참 대단하다. 웃기고 있네. 공무원 영어에서는 문제풀이 자체가 안 됩니다. 말씀드렸던 선생님은요. 원래 이제 공무원 영어를 또 가르치기 전에 연세대학교 외국어학당에서 또 고시 영어도 가르쳤고 또 많은 또 어휘 또 복화 바이블을 통해서 어휘 강의도 또 전문적으로 많이 해왔고 또 외국어 학원에서 시사영어학원 본원입니다. 그때는 이제 YBM이 없었을 때야. 종로 가면 이제 시사영어학원이라고 큰 아주 그냥 그래서 선생님이 저자 직강도 했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을 섭렵하고 공무원 영어를 전문적으로 지금 7년째 의외로 선생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니아층 두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본 강의에서 여기도 다 보여주면 실질적으로 또 선생님 좋다고 오는 또 내 직제자들이 또 좀 서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샘플 맛보기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본 강의에서 정말 제대로 된 또 공무원 영어 한번 공부해 보시죠. 또 아까 선생님이 야 선생님한테 영어 들었는데 성적 안 오르면 검찰에 고발해라. 이건 좀 센 것 같고요. 안 오를 수 있지 뭐. 선생님 안 맞는 사람. 선생님 맞는 사람은 너무나 잘 맞는데 선생님도 안 맞는 사람은 보기만 해도 뭐야 확 돌립니다. 그래서 뭐 그분들하고 쓰면 인연이 없는 것이고 선생님 인연이 닿는 사람들은
조상님들이 돌보신 조상님 은혜다 생각하시고 선생님 믿고 조기 합격해 봅시다. 자신 있습니다. 성적 안 오르면 검찰에 고발하지 말고 그냥 동네 통장님한테 일러주세요. 네, 그러면 여태까지 국가대표 영어 강사가 되고 싶은 이재훈 선생이었습니다. 본 강의에서 제대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